안성환의 시사야. 늦은 밤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영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화의 재미를 찾아내는 안목 있는 분입니다. 더스크린 박혜원 편집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새해가 온 것 같은데 또 새해가 오는 설 명절이 이제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라고 하면 극장가 마냥 대목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지금 대목이라고 말씀드리긴 참 송구할 것 같고. 네. 일단 지금 극장가 분위기는 어때요? 사실 지금 극장 가도 예년처럼 좀 설 대목 이런 기사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계실 그쵸.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만 3년 차로 접어드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예. 뭐 명절 대목 같은 신나는 표현을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올해는요, 설 맞이 한국 영화가 2편이나 같은 날 또 개봉을 해서 네. 조금 설 기분을 내고 있습니다. 2편 모두 참 잘 만든 작품들이고요. 네. 장르도 굉장히 다르고 또 명절의 가장 큰 재미는 가족들이랑 같이 영화 보시는 거잖아요. 그쵸. 두 작품 모두 가족들이랑 좀 보고 얘기하시기 좋은 작품이라서 좀 명절 기분이 나더라고요. 무슨 작품이길래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으시나 네. 궁금한데요. 네, 우선은 예매율 면에서 살펴보면 이 작품이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해적 도깨비 깃발이라는 작품인데요. 예. 그 2014년에 개봉했던 유해진 씨가 바다로 간 해적 역할을 맡아서 굉장히 크게 화제됐던 해적이라는 작품 보셨나요? 바다로 간 산적이라는 작품? 네, 봤죠. 네, 이게 네. 866만 명 그 당시에. 예. 그때는 866만 명이면 어우 잘했네 그랬어요. 왜요? 그러니까 막 천만 영화들이 1년에 3편, 4편씩도 나오던 상황이다 보니 800만쯤 하면 영화 좀 잘했구나라고 얘기했는데 요새 스코어면 너무 천상의 스코어라서 갑자기 좀 생각이 났어요. 이 작품이 굉장히 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1월 26일 날 해적 도깨비 깃발이라는 좀 다른 부제를 달고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게 좀 속편 재밌어요. 시리즈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예. 해적이라는 그 메인 컨셉은 같지만 예. 이야기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나오는 배우들도 모두 다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되게 독특한 컨셉의 속편이죠. 근데 그 배우들이 그대로 나와도 될 것 같은데. 그 배우들을 사실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산으로 갔다 다시 바다로 갔다 산으로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번에는 해적 도깨비 깃발이라는 이름으로 좀 쟁쟁한 배우들이 다시 모여서 이야기를 펼칩니다. 근데 이 작품의 주인공은 사실은 그래서 바다예요, 바다. 주인공이 바다예요. 예. 해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적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것 플러스 한국 영화에서 사실 좀 쉽지 않았던 예. 해양 어드벤처 영화. 요 컨셉으로 계속 이 시리즈를 이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편에 네. 손예진 배우. 고래가 나왔잖아요. 나왔죠, 고래가. 네, 좀 약간 황당한 스토리긴 하지만 네. 국세를 고래가 삼켜버린 거잖아요. 네. 그 고래 잡겠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네, 그런 스토리였는데 이번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셨지만 네. 뭔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해적들이 어쩌다가 보물의 위치를 알게 되고 또 그 보물 찾기를 나서는 이야기인데 시대가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고려 말 조선 초가 이제 이 작품의 배경이고요. 예. 이 소위 말해서 고려 시대의 무신이었다가 명장이었다가 지금은 의적단을 이끄는 두목 무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찌저찌 하여 조선의 대들보를 훔쳐다가 숟가락을 만들어서 밥을 먹은 죄로 조선 궁궐에 조선 경복궁에 궁궐에 대들보를 훔쳐다가 숟가락을 만들어서 숟가락을 만들어서 밥을 나눠 먹은 죄로 역적이 돼서 쫓기고 있는 인물이에요. 예. 그런데 우연히 이제 그 해적 단주 해랑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면서 합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고려 말에 정말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 보물 섬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거기를 찾아가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그 또 보물을 찾아 나서는 또 다른 악당 부흥수라는 캐릭터가 함께
찾아오면서 이제 이야기들이 굴러가게 되는 줄거리 자체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그런 모험 블록버스터의 그런 줄거리예요. 근데 이건 사실 헐리우드 방식의 스토리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그 해적 영화는 이런 걸 본 적은 없어요. 정말 정확하게 특이해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저도 보고 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품은 우리나라 영화가 그야말로 이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작품을 만드는구나라는 게 굉장히 확연하게 보이더라고요. 일단 이 배우들이 맡은 캐릭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보편적인 그러니까 어드벤처 영화의 주인공들, 할리우드에서 많이 봤던 그 네. 구성들을 가지고 있고, 한효주, 이광수, 권상우 배우, 그리고 이 강하늘 배우까지 예. 굉장히 좀 독특한 분장? 그러니까 한국 사람입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좀 글로벌한 무국적자 같은 무국적자 같은 분장을 하고 있어요. 탈민족. 그러니까 꼭 우리 한민족으로 이렇게 국한하지 않고 약간 좀 섞어놓은 것 같은 맞아요. 느낌 캐릭터가 있잖아요. 굉장히 누가 봐도 네, 그냥 동양의 어떤 모험물의 캐릭터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주얼도 그렇고, 가장 놀라웠던 건 예. 바다가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물을 그려내는 컴퓨터 그래픽의 정말 수준이 이제는 어디에 내놔도 예. 이 파도와 이 바다를 보면서 사람들이 두 손에 땀을 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전편에서는 커다란 물레방아 저 물레방아로 아니죠 저 바퀴 있죠. 바퀴가 막 수레바퀴. 굴러가는 그 장면. 그게 그렇게 큰 게 굴러갈 줄을 몰랐는데. 네. 근데 처음에는 황당하다고 느꼈는데 제가 두 번을 봤는데 한 번 두 번째 보다 보니까 그럴싸하고 멋있어요. 찐팬이시군요. 두 번을 보시다니. 네. 근데 진짜 지난번에는 그렇게 실제로 거대한 것들을 굴려내는 모험 어드벤처 액션에 되게 힘을 줬다면 네. 이번도 물론 그 해적선 같은 거 정말 리얼하게 만들었지만 바다 CG, 동물 CG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이 정도까지 발전했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헐리우드의 모험물을 보면서 판타지를 꿈꿨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한국 블록버스터를 보면서 판타지를 꿈꾸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재밌었습니다. CG가 기술이 정말 좋아졌죠. 예, 그렇게 정말 좋아졌죠. 헐리우드 못지않게 정말 네. CG 기술 우리가 하면 네. 특히 이런 해적 같은 영화는 CG 기술이 어설프면 정말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뭔가 좀 다른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데. 네. 근데 캐리비안 해적 같은 유의 네.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해적 시리즈의 왜 주인공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리즈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인공을 계속 응원하게 하고 주인공의 스토리를 쫓아가게 하면서 시리즈를 발전시켜가는 작품이 있고요. 예. 그 어떤 상황과 시츄에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시리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해적 시리즈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사안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기획성이 있는 시리즈다. 이런 작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러면 또 한편이 기대되는 한국 영화. 네. 어떤 저 겁니까? 이 작품 되게 좋았어요. 보고 아주 멋진 정치 영화가 나왔는데요. 선거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과 믿음에 관한 영화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1월 26일 날 같이 개봉한 설경구 배우, 이선균 배우 주연의 킹메이커라는 작품이에요. 하필이면 또 대선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에서 개봉을 해서 제목부터 귀에 콱 꽂히죠. 그러니까요. 킹이 네. 아니라 킹메이커다. 이런 표현 킹메이커. 정치권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작품도 사실은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가, 영화의 주인공은 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정치인 김은범이라는 사람과 거의 그러니까 제갈공명 같은 인물이에요. 천재적인 지략가 서창대라는 인물이 만나서 네. 선거판을 계속 바꿔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김은범과 서창대는 이기고자 하는 방식은 같지만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은 같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에 대한 이상이 좀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은범은 분명히 정치에도 의미와 의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네. 서창대는 일단은 이기고 보자라고 네.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부딪히면서 보여주는 그 정의에 대한 질문들인데, 이렇게 들으면 되게 낯선 이름이다 하시겠지만 사실 네. 모티프가 있어요. 이 70년에 신민당 대통령 경선 앞두고 예.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신민당 후보와 그를 도왔던 엄창록이라고 하는 이 정말 선거판의 기재라고 불렸던 네. 이 인물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실제로는 이름을 쓰고 싶어 했었대요, 처음에는. 네. 그런데 설경구 주인공을 맡은 설경구 배우가 예. 너무 큰 이름에 눌리고 싶지 않다. 또 영화라면 영화로서의 허구의 이야기들도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또 제안을 해서 이렇게 좀 이름은 바꿨지만 그 시대의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정치가 무엇이냐 선거가 무엇이냐 되게 큰 얘기 같지만 네. 실제로 이렇게 정치와 선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그 실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 저 때의 저 선택 그래 저것이 맞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좀 현실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예. 막 정치적 성향에 관한 그런 영화 아니고요. 이 뭐랄까 신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선 앞둔 시기라서 일단 제목부터 좀 남다르죠. 그리고 메시지도 좀 저는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로 들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비슷한 역할을 한 그렇죠. 사람도 있죠. 있죠. 원래 선거 캠프에는. 네, 왜 정치를 해야 되나? 왜 사람들에게 나한테 표를 달라고 해야 되나? 가장 중요한 건 왜 대통령이 돼야 되나? 이거에 대한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지금 정치권한테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 꼭 답을 다 보셨으면 잘 못 좋겠어요. 들어보는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배우를 캐스팅하고. 네, 그럼 김대중 대통령은 뭐 네. 모르는 분들이 없겠지만. 그렇죠. 설경구 배우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네. 별로 제가 안 속 시원하게 닮았는데. 말씀드릴게요. 정말 하나도 안 닮았어요. 하나도 안 닮았어요? 사실 실화 바탕으로 하면 좀 약간 이렇게 뭔가 느낌은 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 되게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네. 얼굴은 전혀 닮게 분장한 군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어떻게 좀 모사하려고 했던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영화 속에서도 연설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보다 약간 흠칫했어요. 약간 근데 목소리가 허스키한 느낌의 네. 뭔가 표현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과거 연설했던 그 비디오를 제가 봤던 예. 그게 번뜩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다른 얼굴인데 나중에 봤더니 제스처, 고갯짓, 각도, 손의 그런 뭐 모양새, 약간 말투의 그 흐림 이런 것들까지 정말 연설 비디오를 닳고닳도록 보면서 그 아주 중요한 부분들, 미묘한 포인트들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닮지 않았는데 닮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연기의 경지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또 1970년대 너무 멋있어요. 뭐 되게 어떤 면에서요? 스타일리시한 네. 영화를 만드는 변성원 감독님이 연출을 하셨는데 네. 70년대라고 생각하면 옛날 같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어떤 멋을 되게 현대적으로 굉장히 잘 살려낸 세트나 의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시대 멋이 있었던 시대구나 또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대로 이제 70년대를 복원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약간 변주 그러니까 같은 거의 거예요? 복원을 하는데 참 그 복원 멋지게. 예, 끝에 약간 복각이라고 할까요? 자기 스타일대로 좀 복각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시사회 예, 시사회에서 저는 봤고요. 이제 시사회 했어요? 개봉했으니까 26일 날 개봉했으니까 극장에서 보시면 됩니다. 진짜 부럽네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보시니까 네. 이렇게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2편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한 편 더 하나 더 있는 거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오늘 말이 많았네요. 아니요. 2019년 서울극장가에 정말 혜성처럼 등장했던 바로 그 영화 극한직업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그 관객이 1000만 관객 1627만인가 그래요. 관객이. 1627만. 와. 네. 어마어마한 흥행 기록이죠. 네, 이게 설영화 좀 고르다가 찾아봤더니 이 설영화 흥행 기록은 뭐 앞으로도 거의 깨지기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000만만 넘어도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그쵸. 뭐 제작비가 아주 많이 들인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정말 그 당시에 가성비 최고의 흥행작이었어요.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네. 1600만 정도 관객이 들어오면요. 네. 제작사도 있고 배우도 있잖아요. 그럼요. 배우들도 뭔가 이렇게 보너스로 많이 돈을 그럼요. 받나요? 이때는 아마 보너스를 주셨던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사실 계약 상황에 따라서 뭐 러닝 개런티라거나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이 예. 있지만 이 작품은 규모도 그렇게 큰 작품이 아니었고 네. 사실 배우들도 엄청난 스타 캐스팅은 아니었어요. 당시만 해도. 그런데 정말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힘, 맛 이런 걸로 성공을 한 작품이라 아마 배우들에게 감사에 조금 선물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조금은 아닐 것 같은데.
같아요. 근데 뭐 네. 이러한 맛은 없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뭐 네. 갈비인가 통닭인가 막 이런 그거 얘기. 제가 만들고 싶었다니까요. 그 통닭이요. 왜 안 나오지? 그렇게 기대했었다고요. 이 뒤에 그래서 이 통닭이 나와서 실제로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나셔서 그런 얘기 하세요. 아니 재밌게 봤는데 네. 아니 이게 이렇게 1,600만 명이 들 영화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네. 뭐 사람들만 나와서 열심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그쵸. 엄청난 액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왠지 그때 그렇게 코믹하고 이런 느낌들을 원했던 것 같아요. 관객들이. 일단 그 당시 한국 영화들이 되게 몸집이 부풀려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200억, 300억 이런 식의 제작비 규모가 툭툭 던져지면서 뭔가 좀 덩치 키우기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한국 영화계에 많은 그야말로 제작비를 들여서 그렇죠. 스타 캐스팅을 해서 네. 막 화려하게 막 하고. 만들고 이런 쪽으로 갔는데 이건 정반대로 간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약간 그게 갸우뚱하는 재미? 이게 왜 돈 이렇게 많이 들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정말 그 부풀어진 풍선을 펑 하고 터트린 게 극한직업이라는 아주 엣지 있는 코미디였어요. 이 코미디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시던 딱 그 타이밍에 맞추기도 했고 예. 저는 이 작품을 보고서는 그 영화의 맛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되게 깊이 생각하게 됐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맛이 뭘까요? 무서운 맛. 그 갈비 통닭?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맛이요? 아는 맛이래요. 아는 맛이요. 근데 더 무서운 맛은 아는 맛 더하기 아는 맛이 진짜 무서운 맛인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맛. 네. 그러니까 이 극한직업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통닭.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 형사 코미디라는 시츄에이션 코미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말맛 좋은 감독님의 그 요리 솜씨가 더해졌고 거기에 또 아주 코믹한 재능을 잘 살리는 배우들의 호연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자기 일을 잘하고 싶은 소시민들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작품 속에서 좀 나를 보고 주인공들을 응원하고 싶게 만드는 아주 그 기본적인 기본의 맛. 그걸 참 잘 지켜서 이 작품이 이렇게 먹어도 질리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먹어보고 싶게 만드는 엄청난 맛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돈을 많이 들이는 것도 좋지만 그 시나리오 자체가 탄탄하면 맞아요. 또 그거를 어떤 감독한테 맡기면은 진짜 밋밋하게 나오는데 아까 뭐 맛이라는 표현을 네. 사용하셨지만 그걸 정말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감독의 연출력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럼 돈을 적게 들여도 얼마든지 멋있는 작품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늘 하는 말인데 영화에는 돈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스텝이 몇 명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영화를 절대 돈만으로는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 이런 작품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네. 영화 본연의 맛을 찾아준 영화라서 그렇게 잘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올 설 연휴에도 저는 좀 건강하게 그러니까 집에서 가족들이랑 오붓하게 이렇게 좀 재미있는 영화 찾아보시면서 웃으셔도 좋겠고 네. 또 그 영화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안전하게 극장에서 좀 좋은 신작 영화들 보면서 그래 한국 영화 힘 좀 내라라고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러면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네. 해적 전편이 좀 있잖아요. 네. 일단 한번 집에서 보시고. 집에서 보실 수 네. 있거든요. 그럼요. 집에서 보시고 그다음에 극한직업도 한번 보시고 그럼요. 집에서 보시고 난 다음에 일단 맛을 느끼신 네. 다음에 영화를 가가지고 네. 진짜 근데 킴윌커는 좀 어떻게 미리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네 네. 그렇게 연습을 해서 일단 맛에 좀 이렇게 네. 익숙해지신 다음에 네. 그리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문화생활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참 영화라는 게 이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크게 뭘 하지 않아도 네. 그래도 뭔가를 기쁨을 선사하거나 뭔가 안도감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맛이 영화의 진짜 맛이 아닐까. 그럼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영화 더스크린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미여관의 마성의 치킨 저희가 들려드리면서 오늘 김성환의 시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고요. 저희가 이 설 연휴 앞두고 난 다음에 청취자분들께
영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니까 왠지 마음이 더 푸근하고 든든한 느낌이 드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향기까지 맛성의 매력 부드러운 너의 살결은 우윳빛 눈이 부시고 참을 수 없는 유혹에 빠져들고